이제 강연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겠다고 꼽아봤는데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남겨주신 분들 한번 리스트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전문 자격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스트리밍을 위한 필수 자격증은 없고요. 방송 쪽도 카메라 하시는 분들 들어오는 자격증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국가에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방송 쪽 카메라라든가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스트리밍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통신사 쪽 일을 많이 하니까 통신분들을 만드는데 통신사 분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 분야만 알지 뭐 제가 어디 그 통신사에 다닌다고 해서 통신사에 다니는 분들도 ITMP가 뭔지 프로토콜이 뭔지 잘 모르세요. 네. 결국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아요. 유튜브 송출 시에 송출 화면과 방송 화면에 갭이 생기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 결국엔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플랫폼사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유튜브 이제 지연 시간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초지연 같은 경우에는 2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뭐 웨덱스도 있고 줌도 있고 많지만 화질이 안 좋죠. 근데 화질이 안 좋다는 거는 비트레이트를 그만큼 낮춰서 보냅니다. 보통 그 화상회의 솔루션 비트레이트 나가는 거를 보면 1메가, 뭐 1.2메가 이 정도로 나가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메가bps라고 썼을 때 그게 정말 HD 사이즈의 해상도를 제공하면서 그 트레이스 코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이스 코딩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에서 보기까지의 단계를 만들려면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걸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최소 5초, 그리고 무선 환경에 따라서 15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화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 지연을 좀 포기하고 가셔야 되고,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양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초지연으로 해서 레이턴시를 좀 낮춰서 보내시면, 그러니까 8메가가 아니라 3메가에서 4메가 정도까지 낮춰서 보내시면 그만큼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적어주신 사전 질문을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랜선 없이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안정적이고 비안정적이냐는 리허설을 통해서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했어요. 잘 되죠. 근데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여기 분들이 다 와이파이를 쓰시는 거겠죠. 지금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와이파이가 어찌됐건 쓰고 계시거나 LTE를 쓰고 계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저희 홍보 영상에 보면 싸이 시청광장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 아무도 안 터졌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모이면 증설을 해도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와이파이보다는 유선을 하시는 게 낫고 유선도 안 된다 그러면 LTE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보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렌탈을 하셔갖고 쓰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와이파이로 하시는 것도 기술상의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나 인터넷에 대한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사내망이나 인트라넷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군대같이 인트라넷, 국방망을 쓰는 환경에서도 이벤터스와 같은 이런 웨비나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구성하거나 송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 질문이 꽤 많으세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학교도 저게 방화벽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통신실이라 그러고 어떤 규제하는 데서 다 IP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인 채널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성인 채널을 막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통신실에서 그걸 다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보내셔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망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뭐 무선 시스템을 갖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군대 인트라넷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공서 걸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망을 설치해서 쓰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관공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인터넷 신청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트만 이제 그 통신 NDF실에서 포트만 연결해서 별도로 또 빼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섞이지 않게끔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벤터스에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벤터스에서도 방화벽에 대한 이슈를 맡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사내에서 쓰는 방화벽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풀어놓는 방법이 있으니, 혹시 웨비나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뭐 관공서에 계시는 호스트 분들은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긴 한데 질문 내용이 많아서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2-3개 정도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세미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화면 구성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화면은 왼쪽에 강연자, 오른쪽에 PPT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전에 편집된 동영상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까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것도 저희도 이제 어제도 행사를 했는데, 이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강연자분이 오셨을 때 4:3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PPT를. 어떤 분은 16:9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를 또 현장 와서 수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왼쪽에 배치할 건지 오른쪽에 배치할 건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리허설, 그러니까 방송하기 몇 분 전까지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퀄리티가 워낙에 다 높아지고 PIP도 그냥 뭐 그렇게 뜨는 것보다는 이쁘게 보여주는 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폰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아이덴티 키 비주얼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다 클라이언트 쪽에 컴펌을 받으시는 게 일반적인 예의고, 화면은 무조건 다 만들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화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호스트분께서 직접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스트리밍사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호스트 분들이 우리 이런 레이아웃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벤터스에서 지금 웨비나 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레이아웃들은 방송이 종료된 후에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레이아웃 활용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랑 좀 겹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송출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이미 언급을 해주신 건 봤습니다. 그 강연 자료 내에서. 그래서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네. 네, 안정적인 사실은 테스트는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체크리스트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백업이라는 개념을 생방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기계 장치라는 거니까 뭐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대체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 2개씩 갖고 다니고 3개씩 갖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장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송출이 중요한 장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 정도는 더 갖고 다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은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하실 때 전날 하시는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당일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전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행사 호스트를 위한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어느덧 3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